어제 응급실에 60대 남성분이 실려왔습니다. 온몸이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3주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약국 연고만 발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눈 색깔은 언제부터 변하셨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만약 이분이 가려움이 시작됐을 때 바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몸 어딘가 가렵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곳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1위는 72시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진작 올 거리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30년차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가려움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5위 등 중앙 부위. 여러분, 최근 들어 등 한가운데가 가렵지 않으신가요? 효자손 없이는 하루도 못 사시나요? 이걸 단순히 피부 건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등 중앙이 가렵다는 것은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상승하면 우리 몸은 과도하게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그 결과 피부의 수분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등 부위는 땀샘의 밀도가 낮아서 가장 먼저 건조해지는 부위입니다. 바로 그래서 가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58세 이상훈 씨였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등이 너무 가려워서 고생하셨어요. 효자손이 늘 손에 있어야 했고 밤에도 가려워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셨어요. 화장실도 1시간에 한 번씩 가셨습니다. 식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데 체중은 오히려 5kg이나 빠졌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며 10개월을 참으셨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8.9가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는 5.7 미만입니다. 거의 1.6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과 검사 결과였습니다. 망막에 출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상훈 씨가 진료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자 얼굴이 흐릿하게 보여요. 이제 운전도 무섭습니다. 단지 가려운 것뿐이었는데 이게 당뇨였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현재 이상훈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안과에서 망막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평생 지속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등 가려움은 당뇨약을 복용한 지 4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효자손도 이제 필요 없게 됐고요. 하지만 눈은 이미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10개월만 일찍 오셨더라면 눈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등 가려움만으로는 당뇨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상들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갈증이 심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경우,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식사량은 늘었는데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등이 가렵다면 당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100에서 125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하면 약물 없이도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이 가렵다고 해서 무조건 긁기만 하지 마세요.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세요. 3일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4위 두피. 그런데 여러분, 5위는 그나마 초기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4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요즘 머리가 가려우신 분 계시나요? 샴푸를 바꿔도 소용없으신가요? 손도 약간 떨리시나요? 이것은 뇌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두피가 가렵지 않으신가요? 샴푸를 바꿔도 계속 가렵고 비듬도 많이 생기시나요?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가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대 아닙니다. 두피 가려움은 뇌신경계가 손상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중 70%가 병이 진단되기 평균 2년 전부터 두피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신경신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피의 피지선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서 기름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두피가 가렵고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64세 한미선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고생하셨습니다. 고가의 샴푸로 여러 번 바꿔보셨어요. 약국에서 비듬 치료제도 구입하셨습니다. 피부과도 3곳이나 다녀보셨어요. 의사가 처방한 연고를 바르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며칠 후면 다시 가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도 약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며 1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식사할 때 수저가 자꾸 떨렸어요. 처음에는 손목에 무리가 간 건가 싶었습니다. 걸을 때도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다리 근력이 약해진 건가 생각하셨죠? 딸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MRI 촬영을 했어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한미선 씨는 제 앞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제가 정직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증상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한미선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만 가려웠을 뿐인데 이게 뇌 문제였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현재 한미선 씨는 파킨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손떨림은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10년 후에는 보행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만 일찍 오셨더라면 진행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피 가려움만으로는 파킨슨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증상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이나 팔이 떨리는 경우, 걸을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얼굴 표정이 무표정해지는 경우,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머리가 가렵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신경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샴푸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머리가 가렵다고 해서 무조건 긁기만 하지 마세요. 샴푸를 5번 이상 바꿨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나요? 손떨림이나 보행 이상이 함께 나타나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세요. 3일을 미루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3위 사타구니. 그런데 여러분, 4위도 무섭지만 3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요즘 사타구니가 가려우신 분 계시나요?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으시나요? 최근 들어 밤에 땀을 많이 흘리시나요? 체중이 갑자기 줄었나요? 이것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타구니가 가려우신가요? 붉게 부어오르기도 하시나요? 곰팡이 감염인가 싶어서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고 계신가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의 방어군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어 체계가 무너지면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특히 사타구니처럼 습하고 마찰이 많은 부위에 먼저 감염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림프종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60%가 병이 진단되기 평균 6개월 전부터 사타구니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환자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59세 정수진 씨입니다. 1년 동안 사타구니가 너무 가려워서 고통받으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병원 가기를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항진균 연고를 구입해서 바르셨어요. 일시적으로 좀 나아졌다가 사흘이 지나면 다시 가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피부과에 가셨어요. 의사가 연고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피부과를 4군데나 옮겨 다니셨습니다. 도대체 왜 안 낫는 걸까라고 고민하시며 민간요법까지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흥건히 흘리셨어요. 잠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체중도 12kg이나 빠졌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데 살이 계속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살이 빠지네라고 가볍게 생각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큰 병원에 가자고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CT 촬영도 했습니다. 림프절이 여러 곳에서 부어 있었어요. 림프종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정수진 씨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항암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됩니다. 정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지 말고 진작 큰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요. 1년을 그냥 버렸습니다. 현재 정수진 씨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몸이 매우 힘드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만약 3기나 4기로 진행됐다면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1년만 일찍 오셨더라면 항암 치료 없이 간단한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타구니 가려움만으로는 혈액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증상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전신 무력감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사타구니가 가렵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고를 발라도 3일 만에 다시 가려움이 시작되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피부과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타구니가 가렵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연고를 5개나 발랐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나요? 밤에 식은땀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세요. 하루를 미루면 병이 진행됩니다. 해시태그 2위 항문. 그런데 여러분, 3위도 무섭지만 2위는 더욱 심각합니다. 요즘 항문 주위가 가려우신 분 계시나요? 부끄러워서 참고 계시나요? 변이 가늘어지셨나요? 이것은 대장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항문이 가려우신가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치질인가 싶어서 그냥 참고 계신가요?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항문 가려움은 대장이 막히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대장암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78%가 항문 가려움을 첫 번째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평균 진단까지 걸린 시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1년 이상을 참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항문이 가려울까요? 대장에 종양이 생기면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점액이 항문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가려운 겁니다. 종양이 자라면 대장 내강이 좁아집니다. 변이 가늘어집니다.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변에 피가 섞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환자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조민수 씨입니다. 2년 동안 항문이 너무 가려워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가족에게도 말씀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치질 연고를 사서 바르셨어요. 가려움은 계속됐습니다. 밤에도 가려워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1년 전부터는 변이 연필만큼 가늘어졌어요. 나이가 들면 장 기능도 약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배변할 때마다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지셨습니다. 7개월 전부터는 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치질이 심해진 건가라고 생각하시며 또다시 참으셨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화장실 변기에 피가 묻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자고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제가 모니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 큰 종양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조민수 씨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제가 정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공항문이요? 그럼 평생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하나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현재 인공항문을 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외출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십니다. 냄새가 날까봐, 주머니가 터질까봐 걱정이 크시다고 합니다. 조민수 씨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부끄러워서 2년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만약 2년 전에 오셨다면 초기 단계였을 것입니다.
내시경으로 용종만 제거하면 끝이었습니다. 인공항문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초기 대장암은 거의 100% 완치됩니다. 하지만 3기는 다릅니다. 5년 생존율이 약 50% 정도입니다. 여러분, 항문 가려움만으로는 대장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증상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이 가늘어진 경우,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항문이 가렵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질과 암의 증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항문이 가렵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2년을 참으면 인공항문을 달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세요. 내시경 검사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 눈.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며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1위는 72시간 안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늦으면 정말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요즘 온몸이 가렵고 눈이 노래지신 분 계시나요? 소변이 콜라색인 분 계시나요? 이것은 간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눈 색깔을 확인하세요. 흰자위가 조금이라도 노랗게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응급실로 가세요. 72시간 안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간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담도가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간과 췌장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담즙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암이 생기면 담즙이 흐르는 길이 막힙니다. 담즙이 혈액 속으로 역류합니다.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눈이 노래집니다. 피부도 노래집니다. 온몸이 가렵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눈에 황달이 있으면서 가려움이 있는 환자 100명 중 92명이 간이나 췌장에 암이 있었습니다. 100명 중 92명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사시는 61세 박영수 씨입니다. 3개월 동안 등이 가려우셨습니다. 2개월 전부터는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눈이 노래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며 참으셨습니다. 눈이 완전히 노래졌을 때 비로소 병원에 가셨어요.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몸이 너무 힘드시다고 합니다. 박영수 씨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노래지기 전에 왔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63세 김정우 씨는 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등이 가려우셨습니다. 소변이 약간 진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다가 눈이 살짝 노랗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딸이 즉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작은 종양이 있었습니다. 담도를 막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초기였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김정우 씨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2개월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눈이 완전히 노래진 후에 오셨습니다. 김정우 씨는 살짝 노래진 것 같을 때 즉시 오셨습니다. 이 2개월 차이가 수술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했습니다. 눈이 노래졌다는 것은 담도가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췌장암은 눈이 노래진 순간 100명 중 87명이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눈이 노래지기 전에 오시면 수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노래지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눈 황달만으로는 간암인지 췌장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증상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몸이 가려운 경우, 소변이 진한 갈색인 경우, 변이 회색인 경우,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눈이 조금이라도 노랗게 보인다면 72시간 안에 병원에 가세요.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눈이 완전히 노래졌다면 지금 당장 가세요. 1시간도 미루지 마세요. 해시태그 정리 및 예방법.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눈 색깔을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노랗게 보이면 즉시 병원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세요. 소변이 진한 갈색인가요? 변이 회색인가요? 그렇다면 바로 병원입니다. 가려움이 3일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으면 피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손떨림, 걸음이 느려짐, 식은땀, 체중 감소, 변이 가늘어짐,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가렵다면 즉시 병원입니다. 가려움 일기를 쓰세요.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디가 가려웠는지,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록하세요. 병원 갈 때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위는 등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 등이 가렵다면 당뇨입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4위는 머리입니다. 샴푸를 바꿔도 낫지 않고 손이 떨리면서 머리가 가렵다면 파킨슨병입니다. 신경과에 가세요. 3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고 식은땀이 나면서 사타구니가 가렵다면 혈액암입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2위는 항문입니다. 변이 가늘어지고 피가 섞이면서 항문이 가렵다면 대장암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1위는 눈입니다. 눈이 노래지고 소변이 갈색이면서 온몸이 가렵다면 간암이나 췌장암입니다. 72시간 안에 응급실로 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그때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수술이 가능했을 겁니다. 약만 먹어도 됐을 겁니다. 완치가 가능했을 겁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지막 경고 편지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3일 이상 가려우면 병원에 가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이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 방송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방송을 보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하셨나요?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20년을 만듭니다. 약 봉투를 줄이고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